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공영 강사입니다. 기본권의 주체 파트인 94번부터 1분 컷 보겠습니다. 인간의 조롱과 가치는 행복 주우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이긴 한데 참정권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평등하게 대우받고 싶다.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러니까 막 대통령 선거권을 주라거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 선거권을 주라거나 그런 거는 성질상 제한이나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인간의 권리인 건 맞다. 그 다음에 아동과 청소년도 독자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성이 인정이 된다.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고, 정당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의 주체성 인정이 되는 게 맞는데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게 되면은 몸이 안 좋아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이라고 해보면 요거는 자연인만 침해될 수 있어요. 생명 신체 안전이라는 게. 근데 정당은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질문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95번 공법상 재단법인이지만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하는 방송사는 별개다. 그래서 이제 MBC인데 그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뭐 재난방송 같은 거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설립 목적이 언론의 자유인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이니까 이 공법상 재단법인한테 많이 투자를 받는다 해서 이 MBC도 공법인이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별개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죠. 틀렸고. 그 다음에 2018학년도 수학 능력시험 시행 기본교육은 왜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을 안 하느냐. 그럼 이제 재수생들이 뭐가 조금 슬펐냐면 EBS를 갑자기 많이 봐야 되는 게 슬펐다. 근데 본인들이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본인들이 헌법 소원을 하면 되지 엄마 아빠한테 성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대신 청구해달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절대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번은 그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면은 언론사인 법인의 인격권 침해 되죠. 와장창창 틀렸어요. 법인의 인격권의 과잉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비례심사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문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법인이 인격권의 주체가 되냐 이거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96번 이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법인에 해당하는데 예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독립적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이제 찍혀 눌리는 기본권의 주체가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게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가지는 것이니까 이 무소속 국회의원이지만 다른 큰 정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랑 똑같이 대해주세요. 요렇게까지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틀렸고. 그다음에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만 기본권 주체가 모두 기본권 행사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선거권은 나이가 어리면 행사를 할 수는 없다. 맞고, 외국인이 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니까 공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기회균등의 원칙은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이 된다. 맞고요.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죠. 주택조합, 주택재개발조합, 농지개량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 이런 것들을 좀 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 게 맞는데 이 대통령처럼 국가기관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부가 주민소환 관련된 법을 만든 거야. 이 주민소환법이 뭐냐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가 안 됐어도 주민들이 끌어낼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근데 갑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법에 의해서 기본권의 침해를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게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직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공무담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뭐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장도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는 공무담인권 침해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
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도 스스로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겠죠. 그 다음에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독립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한 문제 풀고 여러분들 더 공부해 볼게요. 우리 기본권에 효력할 때는 뭐가 문제가 된다? 사인끼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을 가해자라고 하고 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피해자 을이라고 할 때 그럼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걸 때 기본권을 직접 효력을 주장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효력관계에 미친다고 하면 안 되고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된다로 끝내지 말고 기본권이 침해되니까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효력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2번 보시면은 헌법상의 3번부터 먼저 보면은 대법원은 사적단체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자격을 주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청회원 자격 심사에서 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회원들을 차별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평등권 침해된다 이렇게 끝내면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의 평등권을 침해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민법 규정 같은 것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틀렸고요. 직접적으로 사법관계 효력을 미친다. 요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게 조금 더 사인끼리 기본권 침해할 때 쓸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알고 있는 내용이죠. 2번 헌법상의 기본권은 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가치 질서를 구체화한 것이니까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도 기본권을 지키면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국가 권력,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회차는 기본권의 경험과 충돌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